카메라 찍으려면 잠이 와요. 모육하고 교육을 국가에 책임져야 된다. 이제 그러려면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얘를 낳게 하려면은 대학은 무상화시키고 보육은 다 그냥 공공 보육을 해가지고 전혀 그냥 부담이 없게 공공 보육 체계를 완성시키자 이랬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. 왜냐하면은 사교육비라는 거죠. 이게 사교육비가 보면은 한 달에 보통 아이 한 명당 보통 한 100만 원 이상 들어가거든요. 그 계산이 간단히 나오는 게 보통 국영수 여기다가 사회나 과학 중에 하나씩 택해야 돼요. 문과냐 이과냐에 따라서. 그럼 4개잖아요. 4개면은 4 곱하기 3, 30만 원 잡아도 120만 원이잖아요. 그러니까 100만 원은 그만 들어가요. 보통 애지가라는 애들 학원 다니고. 애 2명이면 200만 원.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 조카도 보니까 내가 한 명인데 걔는 뭐 4개도 더 들어. 얘 중학생일 때도 뭐 4-5개 들고 다른 거 타고 그런 거 다 들고. 그러니까 그 조카가 얘 때문에 허리가 휘어가지고 둘째 나라고 그랬더니 자기 둘째는 절대 못 하겠다고. 얘 지금 사교육비가 엄청 문제거든요. 사교육비를 어떻게 줄일 거예요? 저희 젊은 이제 직원들도 보통 이제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데 보통 애들이 지금 초등학생 이 정도 되거든요. 근데 일단 애들이 학교 1시 반에 끝나면은 엄마 아빠 올 때까지 6시 반까지는 다 학원을 돌리는 거예요. 그렇지. 네, 그러니까 뭐 4-5개 학원을 돌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어떻게 지금 줄이느냐 이게 문제인데, 그러니까 지금 그 애들을 맡길 데가 없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초등학생까지는 그 엄마 아빠 올 때까지 학교에서 뭐를 잡아두고 방과 활동을 시킨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한번 제대로 안 돼 있는 거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거 의견을 좀 이렇게 한번 들어봤으면 싶어서 의견 어떠십니까? 어떻게 하면 사교육비를 줄일까?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요, 이게 사실은 대학교육 무상화 얘기했는데 대학 학교보다 학비가 더 들어요. 우리나라 대학교 지금 우리나라 전체 대학 평균 1년 등록금 평균이 700만 원이 채 안 돼요. 올해 2024년도에 670만 원이나 80만 원이 그 사이 왔다 갔다 해요. 평균이 1년 평균이. 근데 얘 한 명만 있어도 한 달에 100만 원이면 학원비가 1년에 1200만 원이에요. 대학교 등록금보다 2배예요 지금. 그러니까 오히려 그 애들 대학교 가면 오히려 학교에서 할수록 높게 된 거는. 근데 이제 문제는 대학 무상화도 왜 필요하냐면 문제는 이제 대학 무상화, 대학 그 국가 장학금을 받는 애들이 절반이 채 안 되잖아요. 액수로 따질 때. 그러니까 절반의 대학생들은 그 은행에서 대출 받거나 융자 받아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갚느라고 그거 이자 갚고 그거 이제 또 자기 학비까지 생활비까지 보려면은 알바하고. 그래서 애들이 보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 공부를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대학생들 중에 보면은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 꽤 있더라고. 연답해보면. 사교육을 왜 시키는지 그 원인을 좀 규명해가지고 그걸 해소시켜야, 그 원인을 해소시켜야지 사교육의 원인은 대학 못 가게. 그거는 뭐 다들 알지 않나요? 그 대학 입시 때문에 그러는 거야. 그러니까 좋은 대학 그게 가야 돼. 원인이라면 거기서부터 손을 보게 봐야지.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그것대로 고치고, 그렇다고 해서 대학 입시가 뭐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,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두 개를 병행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대학 입시를 안화시키는 방안도, 그러니까 사교육만,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학 입시를 개선하지 않으면 사교육은 안 없어질 거 아니에요. 그건 맞아요. 확실한 얘기인데, 그렇다고 해서 대학 입시 언제 좋아질지도 모르는데 그거 고쳐질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잖아요. 그러니까 사교육은 사교육대로 없애는 방안을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,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돼요. 동시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난제죠.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
대통령 후보 나온 사람들이 교육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를 안 해요. 사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. 왜냐하면 교육이 지금 그 우리나라 초저출산하고도 연계되어 있고, 그 다음에 그 가계 그 사교육 때문에 힘든 거하고도 연계되어 있고, 대출이나 뭐 이런 거가 있고. 그래서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을 내가 못 본 것 같아요. 뭐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?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? 건들 수가 없죠. 그래서 주류는 건들 수 없죠. 아 이거 드세요. 근데 저는 뭐 인간성도 양립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야말로 대학교 쪽을 손을 건드려서 가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요. 양립할 게 없어요. 제 생각. 뭐 이미 대학은 대충 다 나와 있죠. 뭐 독일식으로 가는 거고. 근데 독일식 같은 경우는 대학 부상이긴 하지만 진학률이 20% 수준 된다는 거 아니에요. 그리고 졸업시험 어렵고. 우리도 졸업시험 어렵게 막 가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고.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대학교가 다 들고 일어나겠죠. 아 근데 그거는 대학교 들어간 다음에 얘기잖아요. 그렇게 대학교 만드는 들어가기 전에 지금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경쟁이 치열하고. 그 독일식이라고 말하는 게 대학교 들어가기 쉽게 해놓고 그 졸업해서 짭니다 이렇게 딱. 근데 저거는 늘리잖아. 말이 그렇지. 사실 졸업자 문제. 저는 그 졸업적인 입학 거라고. 가부만 그냥 놔두고 가가 사실상 절대평가로 때린다 하더라도 거의 한 20% 정도밖에 사실 못 들어가거든요. 제대로 때리면 공부 안 한 애들이 5등급 이하가 빠지는 거라서 사실 이렇게 말하면 좀 비하일 수도 있지. 근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대학 종원을 줄이자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런 사람들이 많아.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교육 전문가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그게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해요. 왜 그러냐면은 대학 종원이 대폭 늘어난 게 언제냐면 김영삼 정권이에요. 그러니까 김영삼 정권의 대학 종원, 그러니까 김영삼 정권 잡은 게 92년이잖아요. 92년인데 그래서 93년, 4년부터가 아마 그때부터 이제 늘어났어요. 대학 종원이.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늘어나기 시작해가지고 김대중 정권 들어서서는 이제 완전히 대학 종원이 애들 졸업한 애들하고 곱하졌어요. 근데 그때 김영삼 정권 때 그 대학 종원을 늘렸던 그 소위 말하는 대학 자율화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김영삼 정권 들어서기 전에 재수생이 1년에 15만이었다가 17만, 막 20만에 해가 갈수록 쌓여갔어. 그러니까 재수생이 쌓여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? 내비를 두면은 대학 정원 안 놀리면은 재수생이 계속 쌓이니까 그것도 심각한 사회 문제잖아요. 그러니까 그때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돼가지고 대학 자율화 해가지고 요건만 맞으면 대학 아부작으로 설립할 수 있게. 그래가지고 수도권은 그때 제한을 해놨는데 지방이 뭐 엄청 늘어나고 전문대학교는 그래가지고 이제 김영삼 92년, 93, 4년부터 시작해가지고 98년, 2000년까지는 이제 대학 정원이 완전히 이제 풀로 늘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2000년 들어서는 아마 우리나라 대학 그 진학률이 세계 최고였습니다. 82%인가 3%인가 이렇게 거든요. 지금은 좀 떨어져 한 70% 정도 나왔어요. 이제 글로 써가지고 가져왔었으면 정규학을 좀 만들어 볼 수 있는데 갑작스럽게 지금 말을 하니까 좀 연결성이 좀 없을 수 있습니다. 근데 사실 저는 우리나라 그 노사 문제에 있어서 산별 노조로 개편이 돼서 뭐 비정규직이나 정규직이나 그런 거에 그 차별이나 이런 것들이 좀 깨지면은 자연스럽게 대학 진학에 대한 환상도 많이 떨어질 거라 생각하거든요. 지금은 대학에서 전공 공부하려고 간 게 아니라 그냥 대학에 그야말로 자격증 갖기 위해서 갔단 말이죠. 사실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 되는 거라서 예, 저는 노사 환경도 사실 좀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대학 진학률은 높아질 것 같아요. 우리나라가 됐든 외국이든 세계적인 추세거든요. 그렇긴 하죠.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일본은 뭐 40%도 안 됐고 미국 높다고 그러다 40% 조금 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좀 많은데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는 대충 한 50%에서 60% 가까이 된다고. 그러니까
점차로 이제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는 추세인데 우리나라 이제 가만히 보면은 대학을 안 간다는 게 보면은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. 누구나 지금 인식이 자기 얘가 대학을 안 가겠다 그러면 왜 안 가려고 그냥 이렇게 물어보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뭐 특별히 예를 들자면 뭐 요리에 취미가 있다, 뭐 미용에 취미가 있다, 뭐 다른 뭐 예술에 취미가 있다 해가지고 대학 안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대다수 일반 사람들은 대학 가는 걸 완전히 당연한 걸로 지금 인식이 그렇게 돼버렸어요. 지휘제니까요. 네. 그러니까 이 와중에서 지금 이거 또 정원을 줄일 수가 없는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실제가 어떤 실정이냐면 대학 정원이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보다 많아요. 매년 한 5만 명씩 차이가 나요. 매년 그러니까 한 5만 명씩 줄여 나가야 돼요. 그러니까 2024년에 대학 정원이 45만 명 정도 돼요. 1학년 입학 정원이. 작년에 태어난 애들이 몇 만인 줄 아세요? 20만. 25만 명이 안 돼요. 그러니까 절반, 거의 절반. 그러니까 지금 얘들이 한 18년 뒤에는 대학을 갈 텐데 얘들이 대학교 갈 때는 대학 정원이 절반으로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대학 정원을 절반으로 줄여도 100%다 대학을 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. 근데 지금 대학교 매년 한 3, 4만 명씩 줄이는데 그러면 대학교가 아마 한 6, 7개씩 없어질 거예요. 그래도 그 대학 없어진 대학에는 난리가 나. 그 지역이 초토화가 돼버려 완전히. 근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대학 정원을 절반으로 줄인다. 아마 난리 날 거예요. 그게 불과 한 20년도 안 되고 14, 15년 사이에 대학 정원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그러거든요. 미국 같은 경우는 대학 진학률이 2008년이 가장 최고점이었을 겁니다. 그 이후로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. 들어보니까 얘네들도 2000년 초반에 대학 나와야 월급 잘 받는다 이 이야기가 불면서 막 들어갔었는데 대학 나와보니까 막상 월급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왜 나왔냐 이제 이야기가 많이 돌아가고 이건 사실 양극화하고라도 관련이 있는 거죠. 어쨌든 간에 대학 진학률이 떨어지고 있어서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떨어졌죠.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거의 82, 3%까지 올라갔다가 그 이제 이명박 대통령 된 다음에 대학교 갈 필요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엄청 떨어졌어요. 그때 한 60% 아마 중반대까지 떨어졌어요. 일단 요즘에 좀 올라가가지고 70%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진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환경 자체가 대학교 정원 자체가 지금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보다 더 많아 버리니까 결국은 대학교에서 막 뽑을 거 아니야 학생들. 여유 되는 애들은 다 갈 거고 그 다음에 둘째는 뭐냐면은 돈 없는 사람은 가지 마라. 그렇게 하면 될 거냐. 근데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의 철학 자체가 아니에요 그게. 왜냐하면은 왜 그걸 알 수 있냐면은 국가장학금이 그 소득 최하위 계층하고 그 차상위까지는 국가장학금 100%를 줘요. 그러니까 국가장학금이 뭐냐면은 거의 뭐 1년에 7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그 말한 그 대학 평균 등록금하고 거의 같은 거죠. 그걸 100% 받는 애들이 그 10등인가 하고 9등이 8등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돈 없어서 대학 못 가게 하는 일은 없겠다는 게 우리나라 정책이에요. 국가장학금 정책이 그렇다고. 그럼 애매한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? 그 중간에 낀 애들. 그러니까 아주 가난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부자도 아니어가지고 집에서 대학금 또 못 대주는 처지들. 이런 애들이 한 60, 70% 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걔네들이 고생 엄청 하고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알바하고 그리고 나중에 취직할 때는 이제 또 빚더미야.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불공평해요. 그러니까 이거를 대학 국가 장학금 주려면 다 주든가 아니면은 성적순으로 주든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. 그러니까 애매한데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그 가난한 사람들이 대학 못 가게 하는 일은 없겠다는 게 이미 그 밑에 철학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본인이 대학에 가고 싶어 하면은 적어도 경제적인 이유로 대학을 못 가게 하는 일은 없애야 되겠다는 게 우리나라 그 밑에 깔린 철학이에요. 김대중 정부 이후부터. 근데 그러면은 그 철학하고 어긋나잖아요. 못 가게 하는 거.
그러면 독일식으로 중학교 끝날 때쯤 해가지고 너는 대학교 가래 안 가래 지금 독일식이 그거잖아요. 그렇게 하면 아마 난리 날 거예요. 난리 나죠. 난리 나요. 우리나라 안 돼. 그럼 방법이 뭐냐? 가고 싶은데 다 가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. 낭비인 거죠. 낭비인데 문제는 그럼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다느냐? 그거랑 똑같.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중에 제가 볼 때는 대학 진학률이 너무 높다. 대학을 가지 말아야 돼. 그렇게 주장. 그럼 자기 자식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거냐?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할 거예요. 그 사람 정말. 일단 저는 할 것 같습니다. 아직 결혼 안 하셨으니까. 예. 결혼한 사람들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. 그리고 거기 나와서 말하는 전문가들 내가 볼 때 100이면 100 말은 그렇게 해도 자기 자식들 대학 가지 말라는 얘기 절대 안 합니다. 인류대학 예.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냐면은 정치인들 보면은 저거 얘기하는데 죄다 얘들 미국 유학 조기 사기 조기 유학 그래가지고 그때 뭐 정동영도 그렇고 뭐 대부분 다 말 됐잖아요. 그러니까 이 앞뒤가 달라서.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그 사람들 주장이 일리는 있지만은 과연 그러면 누구한테 그러면 대학교 가지 말라고 할 것이냐 애매하잖아. 그러면 대학교 돈 없는 애들한테 가지 말라고 하는 게 그것도 지금 아니란 얘기죠. 국가 정책 자체가. 그러면은 근데 결과적으로는 돈 없는 애들 애매한 근데 아주 돈 없는 애들도 아니고 애매한 중간 애들만 걔들도 또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대학 가기 싫으니까 안 가기 싫으니까 가는 거잖아요. 그래가지고 이제 등록금 대출 받고 알바하고 이래가지고 엄청 고생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불공평은 없어요. 저희 사실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네. 그래서 산별노조를 통해서 대학을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임금 격차가 좀 안 나게 이 구조를 먼저 만들어 놓고 가지 않아도 좋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이제 이 말이고 뭐 그밖에 할 말이 있었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요. 천천히 생각하세요. 내 생각에는 그 대학 교육을 받는 것 자체는 좋은 거잖아요. 그렇죠. 꼭 필요하다기보다는 안 받은 것보다 교육 받는 게 대학 교육 받는 게 더 좋아. 그러니까 뭐라 직업에 뭐가 떠나서라도 그러면 그 대학 가고 안 가는 거를 뭐라 그러지 말고 그 아까 문제가 아까 과외비 그렇지, 때문에 얘기를 과외비, 하는데 그다음에 그 과외비가 대학 안 들게만 해주면 될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차피 지금 우리나라 환경이 고등학교 졸업생들 숫자보다 대학교 입학 조건이 더 많아요. 매년 줄여가도 계속 100%야. 커버되는 100%가 넘어.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둘째는 이제 그러니까 어차피 그 상황적으로도 대학교를 가지 말라 그러기도 지금 애매하고. 그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그 국가 장학금 정책 자체가 뭐 돈 없다고 대학 가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. 그러면 이제 그리고 또 우리나라 그 헌법에 있잖아요. 그게 뭐냐면은 교육 기회육 군정. 그러니까 인권 기본권에 대해서 국가에서 보장해야 할 헌법 그 10조인가 뭐 남아 있을 거예요. 자, 그러면 돈 없다고 기본권을 보장을 못 받으니까 교육받는 것도 기본권의 하나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핀란드의 교육 모토가 그거래잖아요. 한 명의 낙오자도 허용하지 않겠다가 핀란드의 교육 모토래요. 무슨 얘기냐면은 잘한 애들은 내밀어둬도 잘하니까 우리나라는 거꾸로잖아요. 잘한 애들은 막 키워가지고 일당 만으로 키워야 된다는 게 우리나라 그거고 핀란드는 모토가 한 명의 낙오자도 허용하지 않겠다. 그래서 핀란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중고등학교에서 수업에 처진 애들이 있으면은 방과 후에 그 담당 교사가 실제 선생님이 가르친대요. 그래가지고 성적을 끌어올리는 거예요. 그래서 핀란드는 관학생이 꽤 많대 중고등학교에. 1년 더 다니는 애도 가고.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얘들 끌어올리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잖아요. 관학이라는 게 없고 잘하든 못하든 다 올려주잖아요. 대학교까지. 그러니까 지금 생각이 완전히 다른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핀란드나 이런 데는 박사과정까지도 원하면은 다 무료잖아요. 그런데도 안 가요. 그 사람들은 대학도 많이 안 가. 대학교 진학률도 아마 50%도 대학가만 할 거예요. 핀란드는. 거기는 사람들이 안 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대학교 안 가면은 안 배우면은 바보 되는 걸로 생각하죠.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공부하지 말아라 그런 부모들은 없어요. 문제는. 그러니까 적어도
교육을 받고 싶어 하면은 다 교육을 받게끔 해야 돼. 우리나라 상황이 지금. 어떻게 해야 되느냐? 그 사람들 뜻을 따라가야지. 지금 윤석열도 혼자 독불장으로 나섰다니 탄핵당한 거잖아요. 그럼 국민들이 다 대학교육을 받겠다는데 전문가 몇 명이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실정은 대학교육 받을 처지가 너무 높다. 일부를 받지 말아라. 누구를 뽑을 거예요? 그게 말이 안 된다고 말이에요. 아니 말을 그렇게 가지 말라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고 다만 이제 평가를 좀 절대적으로 돌려가지고 일정 수준 이하는 실력이 안 되시니까 다음에 아니, 바로 그래서 김영삼 정권 되기 그랬었죠. 전에 재수생이 재생이 17만 명, 8만 명까지 몇 년간 계속 늘어났다니까.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 입학률, 대학교 진학률을 지금 70%에서 50%로 줄이겠다. 그러면 그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대학종을 줄이는 것밖에 없잖아요. 그럼 지금 자연적으로 줄여야 될 것보다 2배로 가속해서 줄여야 된단 말이에요. 자 그러면 대학 못 가는 애들이 쌓일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옛날에 김영삼 정권 시작하기 전에 현상이나 똑같은 게 생길 거라고요.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은 의식이 안 바뀌었는데 대학교만 가지 말아라. 그 물리적으로 대학종을 줄여놓으면은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. 근데 그거를 누가 감당합니까? 그거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. 산별노조 형태로 해서 노동의 차별이 안 나오게끔 그렇게 미리 만들어 놓고 시작할 수밖에 없죠. 근데 그게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산별 노조 그거 아마 더 힘들 거예요. 더 힘들죠. 더 힘들어. 더 힘든 얘기가 더 힘든 일 쉬운 일도 못 하는데 더 힘든 일 하기는 더 어려울 거라고.